안녕하세요. 달세뇨 필름입니다. 달세뇨 필름입니다. 사회 오늘 이어서 볼 건데요. 오늘 2차 시에서 3차 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회복에 관한 그런 내용을 볼 것 같아요. 선생님이 원래 좀 이렇게 뭔가 드립도 치고 약간 우스갯소리도 좀 하고 그렇게 수업을 해야 하는데 이 마음이 아픈 내용이 좀 많이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 조심을 더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수업이라서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3차시고요. 그 소단원으로 좀 크게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라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백성이 이제 주인인 정치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10쪽, 11쪽, 12쪽, 13쪽, 14쪽, 15쪽입니다. 15쪽 가지고 교과서는 좀 길어요. 10쪽에서 15쪽까지. 그러니까 2차시짜리 수업이니까 조금 길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19 혁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960년 4월 19일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한번 대충 볼까요?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의 원폭을 맞고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게 되죠. 광복을 맞게 되고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이제 남북이 갈리게 되죠. 남북이 갈리게 돼서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됩니다. 정부가 수립되고 이때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이 처음으로 선출이 되죠. 이승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어떻게 되죠?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을 하고요. 한국전쟁은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1953년 7월 27일까지 한국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죠. 이 와중에 대통령 이승만은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1948년에 이제 1대 대통령이 되죠. 1대가 1948년에 이제 대통령을 하게 되죠. 7월에 당연히 우리가 그때 재헌절이 7월 1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월 무렵에 처음 대통령이 되는데 이때부터 언제까지 하게 되냐면 1952년까지 하게 됩니다. 전쟁통이죠. 전쟁통에 부산에서 선거를 합니다. 약간 좀 비리가 있었어요. 1952년부터 그리고 1956년까지 2대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또다시 살짝 부정선거 느낌이 슬며시 나지만 1956년부터 1960년까지 60년 이제 4월이죠. 4.19 혁명이 있을 때까지 이제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대통령을 3번을 했던 것이죠. 거의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약 12년간을 대통령을 했습니다. 소영이는 아버지와 함께 국립 4.19 민주묘지에 있는 기념관에서 4.19 혁명과 관련된 전시물을 관람했어요. 이제 서울에 있어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레볼루션이죠. 국가의 기초나 제도 등이 완전히 새롭게 바뀐 거니까 뒤집어 엎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께서는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영이는 4.19 혁명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해졌다. 4.19 기념관 홈페이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사전에 투표된 투표용지들. 투표는 원래 사전에 하는 게 아니죠. 투표는 사전에 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 해야 되잖아. 라이브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투표됐다 약간 좀 느낌 물음표 좀 있어야 되고, 시위에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그리고 승리의 환호성. 이 시위를 통해서 무언가 승리를 가져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토리가 나오죠.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헌법을 바꿔가며, 헌법이 법 오브 법이죠. 법에서 제일 중요한 법인데, 헌법을 바꿔가며 계속 대통령이 되어 독재 정치를 이어갔다. 독재 정치라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의 어떻게 일종의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국민이 주인이 아니고 대통령 혼자가 나라의 주인이 돼버리는 것이죠. 또한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로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는 1960년 3월 15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3.15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3월 15일 날 예정된 정부통령 선거에서, 예전에는 대통령하고 부통령을 함께 뽑았어요. 그러니까 패키지처럼. 근데 지금은 이제 러닝메이트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만 뽑잖아요.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고 부정선거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방법을 한 거죠. 이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는 이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항해서 대구에서 최초의 학생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부정선거를 실행했고 그 결과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보면은 이제 대구에서 이제 시위가 먼저 있었어요. 학생 시위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자유당이 이긴 거죠. 이승만 정부가 승리를 한 거예요. 자, 어떤 부정선거를 했을까? 그런 거 있죠. 고무신이나 뭐 이런 걸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걸 이제 금품살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제 표를 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장 선거에서 떡볶이 사주고 반장된 거랑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표정이 되게 안 좋잖아, 그치? 선거에서 유권자는 이제 그 투표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죠. 유권자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은 옳지 않아요. 부정선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투표한 용지를 불에 태워 없애거나, 이거 짱이지. 조작된 투표 용지를 넣어서 투표함을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이거 진짜 막장 아닙니까?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투표를 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따가 4.19 그 국립묘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볼 건데 이거보다 더 많아요. 시민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이승만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시위에 참여했어요. 자, 지역 기억하세요. 처음에 대구였는데 이제 처음에 대구에서 학생 시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3.15 선거를 했어요. 그쵸? 부정선거를 하고 나서 승리를 하고 나서 마산에서 시위가 발생을 합니다. 시위에서 참여한 시민들과 학생들이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죽거나 다친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이거였어요. 특히 이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종된 고등학생 김주열이 마산 앞바다에 죽은 채로 발견되자 시민들과 학생들의 시위는 확산되었다. 이 김주열 학생이, 이거 좀 가슴 아픈 말인데, 눈에 최루탄, 그러니까 일종의 총알이죠. 총탄이 박힌 상태로 바다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더 화가 나게 된 거죠. 시위를 했습니다. 대구에서 학생 시위가 이전이에요. 이건 이전, 선거하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거 끝나고 나서 이 사이에 3.15 선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부정선거를 비판하는 선거가 일어났는데, 그리고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시위가 확대가 됩니다. 원래 4월 18일 날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먼저 시위를 해요. 근데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이제 나라에서 고용한 그런 나쁜 사람들이 고려대 학생들을 폭행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4월 19일 날 전국에서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를 하게 되죠.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 김주열 학생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으려면 시위와 같은 방법으로라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마산에서 일어난 시위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국 시위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보면 4.19는 4월 19일 날 전국은 3.15 선거는 불법 선거다. 정부는 마산 사건을 책임져라는 구호들로 가득했고요. 이승만 정부와 독재와 3.15 부정선거로 짓밟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자 거리로 나서게 됐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1960년 4.19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4.19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조금 더 이 시위의 성격을 명확히 하자면 혁명이나 의거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뿐만 아니고 대학 교수들도 시위에 참여했고 결국 이승만은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이걸 이제 대통령이 물러난 걸 하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하와이로 도망갑니다. 하와이로 도망갔는데 이걸 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이기붕이라는 사람은 자살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이승만 정부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해, 그러니까 총 같은 걸 사용했던 거죠.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과 학생이 죽거나 다쳤고 결국 이승만은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국민들은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재선거가 실시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4.19 혁명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희생되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엄청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약간 잘못된 정권은 국민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초등학생들도 시위에 참여를 했었는데 왜 시위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생각하면 나라에서 부정을 저질렀다고 해서 초등학생들도 참여를 했을까요 싶어요. 너무 무서워할 수 있으니까. 4.19 혁명 당시에는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대학생, 당연히 초등학생, 당시 이제 국민학생이었는데 1996년에 초등학교로 바뀝니다. 시위에 참여했는데 왜 그랬냐면 여기 보면은 수송국민학교의 전한승이라는 어린이가 총에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게 계기가 되어서 수송국민학교 학생들이 거리로 나가서 시위를 하는 진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국립 4.19 민주묘지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스토리는 대충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자면 일단은 대구 시위가 먼저 있었어요. 대구 학생 시위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나서 1960년 3월 15일 날 부정선거를 하게 됩니다. 부정선거를 하게 된 걸 알게 되었고 이제 마산에서 시위가 있었죠. 이때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게 발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국적으로 4월 19일 날 전국적으로 시위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승만이 어떻게 됐어요? 하야를 하게 되죠. 이 순서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한번 어디를 가볼 거냐면 국립 4.19 민주묘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걸 먼저 해볼 거냐면 자, 우리가 안장 위치 서비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사이버 참배부터 한번 해볼까요? 웃으면 안 되는데. 참배라는 것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들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뜻을 기리는 걸 이제 참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이버 참배를 한번 해볼게요. 현충탑 참배도 있고요. 현충탑 참배도 있고, 그리고 이거 보면 이제 헌화를 하는 거는 이제 꽃을 놓는 거죠. 분향하는 건 이제 향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단히 고개를 숙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을 향해서 간단한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개인 묘역별 참배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은 안장자 찾기 바로가기가 있어요. 근데 이걸 검색을 해볼 건데 왜 검색을 하냐면 우리는 벌써 이 4.19 혁명 당시에 돌아가신 분 한 분을 알고 있죠. 누구예요? 김주열 열사분이죠. 김주열 학생분이에요. 그래서 김주열 학생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검색을 누르면 이제 아래 나오게 되죠. 4.19 혁명 유공자라고 나오고 전북 남원 마산상고 재학 중에 1960년 3월 15일 날 사망했다고 나오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맨 끝에 소개마당을 한번 보면 소장 인사말입니다. 뭐 지금 이창섭 소장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4.19 민주묘지는 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를 자행한 권력에 맞서 분연히 일어섰던 민주 영웅들을 모신 묘역입니다. 라고 써있고요. 주요 시설물을 보면 묘지 안내도를 한번 보면 굉장히 커요. 그쵸? 뭐 묘지니까 많겠죠. 우리가 뭐 각까지 볼 건 없을 것 같고 조형물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묘역 현황에 보면은 안장이 562명을 지금 여기 모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모셨죠. 그리고 여기 보면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알 수도 있어요.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고요. 이거보다는 이제 발생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보다는 전개 과정을 봐야 되겠네. 그죠? 우리 제일 먼저 대구 학생 시위가 있다고 했죠. 1960년 2월 28일 날 대구에서 개최될 선거 유세에 학생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요일인데 학생을 등교시켜서 영화 보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짜증이 났겠지 무척. 그래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3.15 부정선거를 했죠. 근데 아까 부정선거의 방법이 뭐 고무신 같은 거 주고 그리고 뭐 표를 불태워버리고 뭐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이런 게 있었어. 1번 3사람 또는 5사람씩 짝지어서 기표해. 자유당원이 이제 이승만 쪽 사람이거든. 검사를 받아. 그리고 2번은 투표소 주변에 자유당 완장 부대를 동원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위협을 해. 그리고 있지도 않은 사람을 유권자로 둔갑시켜서 자유당에 투표를 해. 4번 총 유권자의 40%에 달하는 자유당 표를 미리 투표함에 넣어놔. 진짜 너무 어이가 없다 진짜. 그쵸?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정선거죠. 그래서 마산에서 이제 시위가 일어나죠. 민주당 마산 지부의 선거 무효 선언과 함께 시작된 부정선거. 이승만 정부의 무차별 진압에 나섰고 마산에서는 경찰의 사격으로 학생과 시민이 쓰러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좀 가슴 아픈 사진이 있죠. 마산시 중앙부도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소년의 시체 한 구가 떠올랐는데 이제 김주열 군의 시체였던 것이죠. 가슴이 아픕니다. 4월 1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구속된 동료 학우들의 석방과 학원 자유를 요구하며 고려대생들이 지날 때 반공청년단이라는 정치 깡패들이 이제 폭행을 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시위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피해 화요일이라고 불리우는 1960년 4월 19일 학생들은 이른 아침부터 선언문을 낭독하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위대 숫자가 10만 명을 넘었다고 얘기를 했죠.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많은 분들이 쓰러져 갔겠죠. 결국 이제 아까 나왔지만 대학 교수님들도 이제 4월 25일 날 합류를 했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고 자유당 정권이 끝나게 되죠.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요. 어쨌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나면은 국립 4.19 민주묘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토리는 대충 알겠죠? 스토리 진짜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매우 기본적인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4.19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시를 쓰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성국민학교 학생인가 봐요. 그쵸? 아까 그 초등학생이 수성국민학교 학생이었잖아요. 그쵸? 아이고. 슬퍼요. 아침 하늘이 밝아오면은 다른 박질 소리가 들려옵니다. 뛰는 소리죠. 저녁놀이 사라질 때면 탕탕탕탕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침 하늘과 저녁놀에 오빠 언니들은 피로 물들였어요. 잊을 수 없는 4월 19일에 학교에서 파하는 길에 총알이 날라오고 피는 길을 덮는데 외로이 남은 책가방 무겁기도 하더군요.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엄마 아빠 아무 말 안 해도 오빠 언니들이 왜 피를 흘렸는지. 오빠와 언니들이 배우다 남은 학교에서 배우다 남은 책상에서 우리는 오빠 언니들의 뒤를 따르렵니다. 이게 초등학생이 쓴 시인가 봐요. 그 당시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다가 짧은 뭐 길게 쓰면 어려우니까요. 선생님 이렇게 글 쓰는 거 되게 못 쓰는데 뭐라고 써볼까요? 빨간색은 조금 블랙으로 써볼까요? 블랙으로 쓰고 글씨체 좀 예쁜 거 없나? 글씨체를 좀 예쁜 걸로 쓰고 싶은데 어떤 제목으로 쓸까요? 제목은 스스로 얻은 것은 없다로 하겠습니다. 아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뭐로 쓸까? 희생 없이 얻는 것은 없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희생 없이 얻는 것은 없다. 지금의 민주주의,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이것을 얻기 위해 피 흘리는 희생을 하였을까? 희생 없이 얻는 것은 없다. 뭔가 창피한데 선생님은 짧게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들 이거 따라 쓰면 엄청 창피한 거 알죠?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들이 써봐야 돼요. 근데 되게 가슴이 아프네요. 아무튼 오늘 4.19에 대해서 간단히 보았습니다. 4.19 혁명에 대해서 보았고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4.19의 과정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그 선조든 맞죠. 우리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